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여성이며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평소 썰TV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매번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가슴 뻥 뚫리는 듯한 사이다를 느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명절날 벌어진 사이다 대폭격 이야기인데요. 제게는 한때 돈에 약한 시어머니와 자신이 잘난 줄만 알고 기고만장한 동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날 동서에게 돈 없는 형님은 몸으로 떼어야죠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대노해서 시모랑 동서를 아주 법적으로 자근자근 제대로 밟아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노의 주먹을 꽉 쥐실 수도 있지만 후반부에 시원하게 펀치 날리는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첫눈에 반한 사람답게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지금도 사랑꾼이라고 말할 만큼 저를 많이 위해주고 있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뒤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 가족 정말 잘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큰 시련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딸아이를 낳고 난 다음 해였어요. 시간을 거슬러 결혼 초기에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저는 작은 학원에서 일하면서 맞벌이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창업을 꿈꾸며 퇴사했고 저도 그걸 존중했어요. 사실 남편은 일머리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서 저는 분명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작지만 꾸준히 수익이 생겼고 차츰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큰 희망을 안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응원했고요.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이란 게 여러 가지 변수로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 다가올 위기를 모르고 사업을 이어가다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정돼 있던 대형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사업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저 역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둘이 함께라면 못 버틸 게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성공만 맛볼 수 있겠어요? 실패도 맛봐야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실패의 맛이 쓰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사업의 실패를 맛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독이고 응원했지만 남편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며 채찍질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더욱 궁지로 내몬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 한 번 실패했다고 큰 위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게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츠러든 남편을 다독이고 응원하며 힘을 불어넣어 줬고 남편은 점차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곱이 잘 넘기나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이없게도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른 척하지 않고 늘 도와줬어요. 남편이 사업을 할 당시 시어머니께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1,000만 원 넘게 도와드렸고, 동서부부가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말없이 울먹이자 남편은 3,000만 원 가까이 도와줬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밖에 없다며 저희에게 의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나자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리더니 도와주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잘난 줄만 알고 입을 싹 닫더라고요. 남편은 도와주면서 일절 생색낸 적 없었고 도와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고 형제니까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가족을 떠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는 우리 부부를 괴롭히며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접고 한동안 쉬다가 다른 직장에 취직되어 다시금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설날에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우리 부부는 시모와 동서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우리 부부와 시댁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모와 동서가 저와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특히 동서가 우리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사업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마저 그런 동서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남편이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 설날 가족 모임 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서 남편처럼 사업에 도전했어요. 그때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잘 벌다 보니 동서도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남편을 따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우리는 어떤 일로 망하게 되었지만 동서가 운영하던 쇼핑몰은 대박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제게 깍듯하게 형님 형님 하면서 모셨는데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말투와 태도에 얄미운 우월감이 묻어 있었고 명절만 되면 그 차이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동서는 언젠가부터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일 때문에 바쁘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제게 시댁 일을 다 미뤘습니다. 동서의 행동이 다 얄밉고 싫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싫은 건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습니다. 돈 잘 번다고 돈부터 들이미는 게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요. 저는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혼자 음식 준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음식을 다 하면 그때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시모한테 두둑한 용돈 봉투를 턱 쥐어주고 온갖 예쁨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음식 만든 건 전데 제게 돌아오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 시모는 오로지 동서만 예뻐했어요. 하긴 그렇게 돈을 잘 챙겨주니 좋았겠죠. 시모는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라 돈 잘 버는 동서를 최고로 지켜 세웠습니다. 제사 음식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시모가 같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 혼자 다 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동서랑 같이 만들까 싶어 연락이라도 하려 치면 시모가 바쁜 애한테 왜 그러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쇼핑몰 일이 많아서 정신없을 텐데 형님이라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방해하냐고.
동서처럼 바쁘지도 않고 할 일도 없는 게 뭐 그리 힘드냐면서 혼자 다 만들게 했어요. 이때부터 돈으로 사람 가리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전부가 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며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동서가 그런 제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더니 얄밉게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머 형님,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일일이 음식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걸. 아 맞다. 형님 돈 없으시지. 참 그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드는 수밖에. 동서는 이렇게 얄밉게 저를 무시하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모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거들었어요.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하면 이렇게 몸이 고생하는 거라고요. 처음엔 무시당하는 느낌에 마음이 상했지만 가족이니까 참고 넘겼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티를 내면 많이 속상해할 걸 알기 때문에 남편 얼굴 봐서 눈 딱 감고 좋게 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실패로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괜히 이런 이야기 꺼내면 자신 때문에 이런 취급받는다며 더욱 자책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많이 속상하고 서러웠지만 남편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설날 정말 도를 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저는 시댁에 전과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국거리까지 직접 준비해서 들고 갔습니다. 시모가 돈으로 대신할 거 아니면 몸으로라도 정성을 보이라고 하도 잔소리하는 바람에 한운 수 없이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시댁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고생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동서랑 같이 만들지 왜 혼자 다 하냐고 물었고 저는 동서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모와 동서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무튼 제가 막 혼자 바쁘게 준비하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에게 안 바쁘면 같이 와서 도와주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보나마나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동서는 남편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이 바쁜데 저는 무슨 전이냐고 그런 건 형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차가운 동서의 반응에 남편은 머쓱해했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한테 왜 바쁜 애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구냐고 한 소리 하셨어요. 너는 왜 바쁜 애한테 전화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아내 혼자 음식 준비하기 힘드니까 시간 되면 같이 도와달라고 한 건데. 왜? 큰애가 음식하기 힘들다고 너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든?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재수 씨 바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전화해본 거야. 아이고 음식 2번 해왔다가는 아주 죽는 소리 나오겠네. 그거 뭐 힘들다고 약한 척 한다니? 집안 맏며느리가 돼서 음식도 혼자 못하면 어쩌라고. 앞으로 작은애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굴지 말아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재수 씨만 바쁜 거 아니고 이 사람도 일하느라 바빠. 우리 집안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매번 이 사람이 음식 준비를 다 해? 맏며느리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감싸고 도는 거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며느리는 없어. 큰애는 우리 집안 맏며느리야. 그럼 그만한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작은애 하는 일이랑 큰애 하는 일이 어디 같아? 작은애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시모는 그렇게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세상 맏며느리들 이 정도는 다 눈 감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성질을 내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느끼고 있었어요. 시모랑 동서가 저를 대하는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그동안은
남편이 눈치챌까봐 제가 발빠르게 막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면서 오해되지 않게 시모의 뜻을 좋게 전달했어요. 재수 씨가 일 때문에 하도 바쁘니까 엄마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가 보다고. 우리 아내는 집안 맏며느리고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 잘 해내니까 엄마가 걱정 없이 맡기시는 모양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애써 표정 관리하며 그런가 보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진짜 남편만 아니면 저도 이딴 명절 음식 다 집어치우고 싶은데 남편 기 살려주려고 하는 거라 힘들어도 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동서 대신 서툰 솜씨로 저를 도와주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음식을 다 만든 다음 그걸 바리바리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눈곱도 못 떼고 간신히 운전해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띈 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모 옆에 딱 붙어서 하하호호 아주 팔자 좋게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바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동서한테 전화하고 나서 바로 시모가 전화했잖아요. 뭘 그렇게 빨리 전화했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둘이 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동서는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산 듯한 비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걸 본 남편이 뭐지? 바쁜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었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황당한 표정으로 바쁘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이 일찍 끝났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일이 일찍 끝난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건데 말이에요. 재수 씨 일찍 왔네요. 일이 바쁘다더니. 아,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 음식 만들 때 같이 도와주지 그랬어요. 내가 거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재수 씨가 나았을 텐데. 제가요? 제가 왜요? 형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어이없고도 얄미운 동서의 말에 남편은 뭐 잘못 들은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렸고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황급히 시모가 나서서 화제를 돌렸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네 아버지 저기 밑에 있는 최씨 아저씨네 갔다 온다고 했는데 네가 가서 얼른 모시고 와라. 가져올 짐도 있으니까 모시고 올 겸 짐 드는 것 좀 도와드려. 시모는 남편을 현관쪽으로 떠밀다시피 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시모가 하도 재촉하니까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돌려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동서를 한번 쓱 하고 쳐다봤지만 동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눈길도 안 주고 소파에 앉아서 느긋하게 핸드폰만 살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난 뒤 거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시모와 동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시모는 제 손에 바리바리 들린 짐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뭘 이렇게 많이 해왔냐고 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뭔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왔냐? 그렇게 많이 안 많아요. 6식구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 놔주세요. 형님이 워낙 손이 크잖아요. 거기다 또 얼마나 부지런해요? 일일이 장 봐서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냥 남들처럼 간편하게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걸 맛있기는 한데 미련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만드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그냥 돈 주고 사세요.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이 전화해서 귀찮게 굴고. 이게 뭐예요?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제 말이 틀렸어요? 쇼핑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쓰는 1시간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요. 아, 맞다. 근데 형님은 마트에서 음식 못 사는구나. 살 돈이 없어서.
형님네 사정이 어떤지 제가 잘 아는데 그만 깜빡했네요. 동서의 말을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형님으로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남편이 자신을 귀찮게 굴어 피곤했다고 말하고는 그 뒤에 돈이 없으니 사지도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일일이 다 만든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돈이 더 나오거든요. 저라고 좋아서 만들겠어요? 이왕 제사 지내는 거 정성 들여 만들면 좋잖아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우리 남편을 어여삐 봐주실까 싶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건데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표정이 굳어지고 정색했는데 그걸 본 시모가 동서 편을 들며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지금 작은 애가 너 걱정되어서 한 소리 가지고 기분 상했다 뭐 이거야? 아이고 이렇게 속이 좁아서 어떻게 맏며느리를 하겠다고? 솔직히 작은 애 말이 틀린 거 없어.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파리바리 해와.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용돈이나 줘라. 차라리 그게 낫지. 이 집안 조상들 잘 챙기면 뭐해? 네 시부모는 개판으로 챙기는데 돈 없다고 맨날 이딴 음식 쪼가리로 대신하려고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형님 음식 솜씨는 좋잖아요. 돈 없어서 음식으로 대신하는 형님의 마음도 오죽하겠어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촉새처럼 가운데 끼어서 제 속을 긁어대는 동서가 참으로 미웠습니다. 진짜 남편만 아니면 이딴 상황 그냥 못 넘어갔을 거예요. 안 그래도 본인이 잘못해서 사업 망한 거라고 자책하던 사람인데 제가 시모와 동서한테 이런 대접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어요. 효자도 효자였지만 그렇다고 아내한테 소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랑꾼이었죠. 혼자 음식하는 거 힘들다고 도와주는 것만 봐도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만큼 다정한 사람인데 혹여나 시댁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 봐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고 못할까 싶었어요. 시모랑 동서 얼굴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건데 그냥 좋게 생각하고 참고 넘기지 싶었습니다.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는 둘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리고 애써 정성껏 준비해온 제 마음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대꾸 없이 주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들고 온 짐을 올려놓고 풀었어요. 역시나 동서는 거들 생각이 없었고 저 혼자 다 준비할 판이었습니다. 집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열심히 음식 만들어 봤는데 시댁에 와서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동서는 애 본다고 방에 들어가 있거나 소파에 앉아 고개를 까딱이며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마무리한 뒤 남편이 올 때까지 조금만 쉬지 싶어서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겨우 엉덩이 붙이고 앉았는데 그게 그렇게도 꼴이 보기 싫었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얼른 저녁 준비해야지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곧 있으면 네 아버님 오실 텐데 팔자 좋게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어떡해? 저녁 준비에 남은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아버님 오시면 식탁에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어도 된다 이거야? 아주 버릇없이 시어미 말에 토를 다네. 토 다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우 앉아서 한숨 돌리는 건데 뭐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숨 돌릴 여유가 어디 있냐고. 네 시아버지 시장하시면 예민한 거 몰라? 오시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차려놔야 할 거 아니야? 미리 차려놓으면 식었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뭐야?
겨우 앉아서 한숨 돌리는데 시모가 뭐라고 시비를 거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버릇없이 말대꾸하고 시모한테 대든다고 화를 내더니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늘어지게 누워서 쉬고 있던 동서가 몸을 일으켜 나오더니 열내는 시모를 말리며 또다시 저를 자극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재빠르게 움직이시겠죠. 형님 손 빠르시잖아요. 돈은 없고 시간은 넘치니까 열심히 몸으로 때우실 거예요. 저는 형님처럼 재빠르지 못하니 어머님 아버님께 돈으로 대신하는 거고요. 동서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시모를 말리며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저를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이내 제 속은 터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내뱉은 말은 큰 후폭풍을 일으켰죠. 시모와 동서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걸 보며 그동안의 모든 일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무시당하여도 그냥 참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돈 없고 시간은 많으니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엄청난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콕 박혔거든요. 남편 사업 잘 됐을 때는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그렇게 아양 떨면서 잘해주더니 사업 망하니까 태도 싹 돌변해서 무시하는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간 서럽고 속상해도 남편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지? 마냥 참고 넘어가 주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는구나 싶고 더 이상 이런 무례를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동서의 말에 저는 그간 참았던 감정이 다 터지는 듯 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열받으면 빨개지는 게 아니라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물질적으로 시댁을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모하고 동서는 남편과 제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시모랑 동서가 힘들 때 충분히 도와준 사람입니다. 한때 돈이 궁했던 동서는 저와 남편에게 사정사정하며 금방 갚을 테니 얼마라도 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동서와 시모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빌려주고 난 후 입 싹 닫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도 그러려니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조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려도 되는 건가요? 돈 많은 동서한테 딱 붙어서 감싸고 돌며 제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남을 알아 할 수 있나요? 저 둘의 이기적인 태도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참아왔던 저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모와 동서에게 제대로 따지려고 입을 떼는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동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네,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동서를 향해 소리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저를 포함해서 시모와 동서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아무도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남편이 툭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랄만 했죠. 무엇보다 가장 매우 놀란 것은 극대노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갑작스런 등장에 놀란 것도 있지만 평소 온순하고 자상하기만 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낯설어서 놀랐습니다. 동서도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무섭게 싹 굳어 있었고
매서운 눈매로 동서를 쏘아보며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동서는 당황한 듯 시모와 저를 번갈아가며 도움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혼자 막 손사래를 치며 오해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네? 뭘요? 몰라서 물어? 내 아내한테 몸으로 때운다고 했던 말 다시 해보라고. 제가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설마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주버님이 뭔가 잘못 듣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머니. 형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래, 네가 잘못 듣고 오해하는 거야. 작은애가 큰애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 분명 제게 그리 말했고 저 역시 똑똑히 들었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잔뜩 겁먹은 동서와 시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잘못 들은 거라고 몰아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지 남편은 주먹으로 벽에 달린 거울을 쾅 쳤고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동서와 시모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내가 나가고 나서부터 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고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 보고 들었다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전부터 엄마랑 재수씨 행동이 이상하다 했어. 처음에는 그냥 예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는 척하고 문 조금 열어서 들어보니 진짜 충격적이더라. 둘이 편먹고 이 사람 괴롭히니까 좋아? 그것도 착하고 착한 내 아내를? 남편은 호흡을 거치게 내뱉으며 잔뜩 성이 났고 눈이 돌아서는 주위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닥치는 대로 던지고 부셨습니다. 진짜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만들더군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난폭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시모와 동서는 더욱더 무서워했고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돌발적인 남편의 행동에 놀라기도 했지만 시모와 동서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한 걸 알게 된 게 마음 아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게 티를 내지 않았던 것일 뿐 조금씩 시모와 동서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됐을 때 동서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줬고 또 형님 하면서 잘 따랐거든요. 아무리 바빠서 못 온다고 핑계를 대도 사람의 행동과 말은 쉽사리 감출 수 없는지 남편은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아버지 모시고 오라면서 남편을 나가게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싸해서 괜찮은지 확인만 하자고 생각하고 문을 닫는 척하면서 살짝 열어두고 그 틈새로 다 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 부수던 남편은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바보처럼 이제 알았어. 그동안 아내가 둘한테 이딴 취급이나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란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 엄마! 그리고 너! 내가 예전에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나지? 엄마 수술비, 너네 집 전세금, 그리고 너 쇼핑몰 시작할 때 투자 명목으로 준 돈! 그거 전부 다 내가 마련한 거야. 사업 망하고 어려워졌다고 이제 와서 우리를 무시해? 감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화를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줬으니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동서 편을 들면서 여유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두는 거 아니라고 했고,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열받은 표정으로 가족이면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고, 가족이면 내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남편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어떻게 사업 망했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차별해도 되는 거냐고, 그동안 우리 아내가 엄마랑 재수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그런 큰 상처를 줘도 되는 거냐고 나중에는 분을 못 이겨 울부짖더군요. 그 모습에 저 또한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원망 섞인 말에 시모와 동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전에 도와준 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서, 가족된 도리로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만큼 지원해주고 도와줬으니 이제는 다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말한 대로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니까 그동안 빌려준 돈 다 토해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차례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날 정말 극대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갑고 분노에 찬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제가 둘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대요. 그동안 가족이니까 봐주고 이해해줬는데 앞으로는 가족이고 나발이고 아내부터 챙기겠다고요. 우리 남편 정말 사랑꾼이죠? 이때 돈에 환장한 시모와 재수없는 동서를 만난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건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남편이 모르기를 바랐지만 모든 걸 알게 되고 상처받은 남편이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많이 아프고 속상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시모와 동서가 괘씸하더군요. 그동안 남편 하나만 생각하고 꾹 참았는데 결국 남편은 다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마음을 가득 담아 차마 시모를 때릴 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동서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저한테 맞은 동서는 토끼 눈이 되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따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와 동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모도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남편의 엄마라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동서만 때린 거라고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대가치고 뺨 한 대는 정말 가벼운 거니 조금 더 억울해할 거 없다고 했어요. 또 동서에게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고, 어려울 때 도와준 우리를 몰라보고 돈에 취해서 기고만장하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에 안 좋은 끝을 맺고 말 거라고 경고를 날렸어요. 저한테 한 대 맞고 듣기 싫은 말까지 들은 동서는 씩씩거리며 때린 걸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했지만 남편이 그런 제 앞을 막아서더니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감히 내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줬던 모든 걸 갚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고 이제 다 끝이라며 빌려준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돌려받을 테니 각오하라는 말을 던져놓고는 제 손목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고 남편 역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예전에 모아뒀던 모든 자료,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둘은 말로 해서 절대로 들어먹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법적으로 나아가야 빌려준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되찾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제게 말한 대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시모와 동서를 상대로 한 복수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족이고 뭐고 예외 없이 제대로 참교육시키려는 것을요.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내용 증명은 시어머니와 동서 부부 앞으로 각각 발송되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이 갚지 않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에 대한 것까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법원이 그간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고 했거든요. 또 동서의 쇼핑몰은 남편이 반 이상 빌려준 돈으로 시작된 거니까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시모와 동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편의 복수가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큰 돈을 빼앗긴 시모와 동서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움을 잊고 돈을 갚지 않은 채로 우리 부부를 무시했지만 남편의 복수로 인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와 동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서방님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모는 그동안 대체로 유지해왔던 재정적 안정도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동서의 쇼핑몰 역시 어려워졌고요. 결국 그들은 모든 걸 잃고 망하게 되었죠. 며칠 후 시모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서럽게 울며 원망 어린 눈으로 통곡하는 시모를 보고도 한 채 흔들림이 없었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간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사업이 망하고 나서 엄마가 내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울고 불고 아무리 난리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동서랑 같이 찾아와서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건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그깟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예, 그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같이 착하고 좋은 애가 또 어디 있다고.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어놓고도 바보같이 그걸 몰랐어. 우리 아들 사업 망하고 힘들어할 때 네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데 그 고마움을 내가 몰랐구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쇼핑몰 잘 되고 막 큰돈 만지니까 멋대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주버니 사업 잘 됐을 때 돈 많이 버는 남편 만난 형님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들은 제게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용서를 구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도와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다 주는 바람에 여기저기 해결해야 할 돈이 있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도와준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라 사과하는 척한 거였어요. 결국은 돈이 아쉬우니까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한 거였죠. 그게 뻔하니까 싫다는 감정보다는 그냥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 둘에게 질린 듯 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고 결코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식과 부모 간의 천륜까지 끊었어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다며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거든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돈을 회수했고 동서는 쇼핑몰을 정리했으며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단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언젠가 또다시 크게 도약할 남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구마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확실한 사이다 복수가 정말 통쾌하죠?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그 둘에게 많은 무시를 받았지만 결국 복수를 실현시킨 후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이제야 제대로 터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모와 동서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결말을 통해 그 둘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유지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를 너무 쉽게 이용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누군가의 무례와 잘못된 행동을 겪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물론 복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도 삶에서 겪은 불공평함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할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을 존중하고 때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에 사이다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